안녕하세요, 미스터 킹콩입니다. 일전에 XT4 리뷰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기회가 되면 이 빌트록스 렌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이 빌트록스 렌즈에 대한 간단한 리뷰, 저의 감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광학기기의 전문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객관적인 수치나 차트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드린다기보다 저 혼자 그냥 떠들고 싶어서 얘기하고 싶어서 찍는 영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관적이고 부정확한 정보일 거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정확한 수치나 이런 것은 좀 정말 전문가분들에게 의견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영상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영상들 외에 좀 더 추가적으로 참고할 만한 의견이나 그냥 얘기 듣고 싶은 게 있으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정하실 때 그냥 틀어놓고 제 얼굴 보지 마시고 목소리만 들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렌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좋은 사진은 어떤 사진인가 라든지, 혹은 좋은 카메라, 좋은 렌즈는 어떤 왜 좋은 카메라가 어떤 좋은 렌즈인가, 이런 질문이나 물음을 스스로에게도 많이 이제 던지실 텐데, 사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답은 없죠. 사실 정의란 무엇인가, 행복은 무엇인가, 이런 것처럼 저마다 좀 필요한 게 다르고 원하는 사진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이제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좀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할 때 주로 기술성이나 예술성으로 나눠서 주로 생각을 해봅니다. 기술이란 거는 인간이 굉장히 이제 정교한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특정 업무를 잘 수행해내는지, 완벽하게 만들어내는지, 이런 걸 이제 기술성이라고 봤을 때, 사진이나 카메라 장비에서는 화질이나 정확한 색 전달, 이런 표현력, 이런 게 이제 기술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 예술성 영역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난해하고 정의 내리기 어렵죠. 다만 감성적인 부분, 사진을 봤을 때 제가 느껴지는 그런 감정, 그리고 분위기, 이런 것을 봤을 때 느껴지는 예술성, 그리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기하학적이거나 좀 추상적인 그런 사진 예술도 있겠죠. 그림도 마찬가지고. 그런 예술성을 표현하는 분들, 이렇게 해서 두 갈래로 크게는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성 사진이라고 하면, 예를 들자면 어떤 광고 사진, 상업적 사진 같은 경우에 기술성이 많이 들어갈 테고, 인물 사진 중에서도 특히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어떤 특정 의류나 아니면 특정 배우를 좀 보여주고 싶을 때는 기술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좋은 화질, 정확한 색, 풍부한 색, 이런 걸 잘 보여줘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능력이 많이 필요할 테고, 상대적으로 예술적인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걸 표현할 것인가 하는 표현론적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거나 아주 정확한 화질보다는 내용, 그러니까 사진이 담고 있는 내용이나 장면, 내서 느껴지는 감성, 이쪽으로 조금 더 치우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렇게 따지고 보면 뭐가 중요한 건 없겠죠. 다 똑같은, 사진이라는 분야도 굉장히 넓잖아요. 영화라는 것도 예술 영화도 있고 상업 영화도 있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누가 더 잘났고 더 우위에 있고 이런 문제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다만 조금 가끔 가다 보면 조금 개인적으로 의아하게 느껴지는 것이, 이제 예술성을 중시하는 분들이 이제 기술성이나 상업성을 중시하는 그런 성향을 가끔은 좀 무시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도 같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세밀한 화질이나 정확한 색 표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텐데, 예술성을 좀 중시하는 분들은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사진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조금 이제 예술성 분야에서 기술성 분야를 조금 이제 낮게 보는 경향도 가끔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EBS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참 쉽죠라고 그런 어떤 유행을 만드셨던 밤로스라는 화가분도, 그분 그림 그리는 거 보면 굉장히 편하고 빨리 붓터치로 나무를 표현하고 이렇잖아요. 나이프로 긁어서 호수에 반영을 표현하고 이러시는데, 그분의 어떤 지향점은 그거였다고 하죠. 그림을 굉장히 쉽고 편하게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좀 빠르고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지향점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어떤 그분의 그런 면이 예술계에 계신 분들에게는 좀 인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정확한 학계의 무슨 이런 통계 자료를 본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제가 인터넷에 주워 들었어요. 그리고 그림 영역에 보면 하이퍼리얼리티
리얼리티라고 하는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거의 현실의 사물을 그대로 베끼다시피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하이퍼 리얼리즘도 그냥 그 어떤 기술 그리고 능력의 영역이지 예술의 영역은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예술계에서는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도 제가 언뜻 들었습니다. 뭐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사진에서도 굉장히 어떤 예술적인 면을 표현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런 부분을 무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상업 사진가라든가 아니면 제품 사진을 찍으셔야 돼서 좋은 화질과 좋은 스펙의 카메라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간혹은 또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런 사진을 찍지도 않고 그런 정도의 스펙이 본인에게 필요가 없는데 그냥 갖고 싶어서 뭐 조리개가 1.2 렌즈가 나왔으면 1.4 렌즈보다 1.2 렌즈 갖고 싶은 거고 좀 더 화질이 좋은 뭐 MTF 차트 같은 점수가 높은 렌즈가 나오면 내 거보다 저게 더 좋아 보이니까 갖고 싶어서 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쩌면 이제 필요치 않은 영역에다가 돈을 많이 쓰거나 가지는 것 자체의 어떤 보람을 느끼는 걸 갖다가 이제 남들이 봤을 때는 뭐 허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사치나 낭비라고 볼 수도 있는 면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걸 가짐으로 인해서 만족을 하고 본인의 돈을 자유롭게 쓰는 거기 때문에 누가 뭐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 사람마다 장비를 구매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예술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기술성의 그 스펙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좀 그 당시에 고가의 장비, 좋은 어떤 그런 스펙을 가진 장비를 이제 소장하고 수집하고 싶어서 사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각자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길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빌트룩스 23.4는 어떠냐? 제가 조금 먼저 결론을 내리자면 예술성 영역에서는 당연하지만 뭐 충분히 차고 넘치는 렌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치면 사실 요즘 못 쓸 렌즈가 없죠. 예전에 올드 렌즈들도 다 수동 초점 렌즈들도 다 이런 예술적인 면을 표현하는 데는 충분하니까요. 뭐 라이카 렌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수동 렌즈니까 그런 걸로도 예술 사진 잘 하시고 물론 그걸 상업 사진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술적인 능력에서는 뭐 굉장히 뭐 차고 넘치고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뭐 거창하게 예술 사진을 한다고는 안 하더라도 조금 어떤 감수성에 좀 치중해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좋은 렌즈인 것 같고 다만 정말 어떤 정점의 기술력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당연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렌즈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빌트룩스 23.4 렌즈는 그 특징이 정말 너무 명확해서 이 렌즈의 특징을 설명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너무 명확해요. 그냥 뭐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쉬운데 추천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면 그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마다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렌즈가 될 테고 어떤 분들에게는 좀 불만족스러운 렌즈가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딱 반반을 모두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이 렌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만듦새나 이런 어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런 이제 서드파티 렌즈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선택의 폭이 넓어졌는데 그 서드파티 렌즈 같은 경우는 조금 디자인이 좀 투박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못생긴 경우도 있고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런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히려 후지 그 전용 렌즈보다 후지에서 나온 렌즈보다 오히려 디자인은 더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디자인은 만족스럽고 이 금속 렌즈에서 느껴지는 차갑고 단단한 느낌 그리고 묵직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리개를 무단 조리개를 쓰기 때문에 돌릴 때 스무스하게 그냥 딱딱딱딱 걸리지 않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돌아가는데 이게 영상을 촬영할 때 조리개를 조정하려면 소리가 안 나서 굉장히 좋다는 그런 의견을 봤었는데 뭐 제가 쓰는 영역에서 이 렌즈로 영상을 찍을 때는 조리개를 바꿀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가방에 넣고 다니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는데 어깨에 걸고 다니는데 이게 저는 안 만졌는데 저절로 조리개가 변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쉽게 돌아가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듦새나 디자인은 굉장히 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3mm, 그러니까 환산 35mm 정도의 영역은 굉장히 편하게 두루 쓰기 좋고 인기가 엄청 좋은 화각대죠. 그리고 조리개가 1.4라는 거는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조리개 수치입니다. 이걸로도 이 정도만 돼도 크롭바디 1.5 크롭바디에서 어느 정도의 심도 놀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걸로 심도 표현
그 아웃포커싱 같은 걸 표현하기에도 저는 굉장히 뭐 모자람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풀프로 가게 되면 더 낫겠지만 뭐이 이상 얼마나 날려야 될지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예술성이든 기술성이든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뒤에 날리는 거 그렇게 뭐 얼마나 날리는지 의미 없다. 그게 뭐 사진의 영역 뭐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그렇지만 조리개가 뭐 4나 5밖에 안 돼서 못 날리는 것보다는 날릴 수 있는데 안 날리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이 1.4라는 수치도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진 많이 찍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조리개 수치가 이렇게 낮아지면 조리개를 최대 개방을 많이 할수록 렌즈 가격이 많이 비싸지는데 지금 필드록스 이 23.4 같은 경우는 40만원 정도 그리고 중고로 사면 30만원 안쪽으로도 구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23mm 1.4 렌즈를 이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게 필드록스 렌즈의 가장 큰 매력이겠죠. 그럼 화질은 어떠냐? 화질은 어떠냐고 하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30만원 후대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렌즈 치고는 화질이 크게 나쁘진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빌트록스 23.4 렌즈로 어떤 사진을 찍으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길거리 일상적인 스냅 그리고 정물 그리고 혹시 이제 주변에 그 친구들의 인물 사진을 찍어줬었는데 다만 이걸로 사진을 찍어보면 사진 찍고 인물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보정을 할 때 이렇게 뭐 톤을 정리한다든지 점을 뺀다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확대를 해보면 약간 미세하게 이제 그 한꺼풀 희미하게 한꺼풀 씌워져 있는 것 같은 약간 조금 덜 선명함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 뭐 속눈썹이라든지 이렇게 잔털이라든지 얼굴에 이렇게 나 있는 잡티라든지 이런 게 조금 희미하게 물론 최대 개방을 말씀드리는 건 최대 개방에서 약간 희미하게 껴서 이게 조금 이렇게 최대 개방에서 화질이 조금 아쉽긴 하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그렇게 다 보정을 하고 다시 1대1 비율로 해서 이제 그 익스포트를 해서 인스타에 올리거나 스마트폰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아무 뭐 티가 안 나지만 우리가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꼭 그 영역에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 다른 타 렌즈들보다는 조금 확실히 화질이 좀 희뿌옇게 있거나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예술성을 침해하지는 않을 거라고 장담을 드리는데 기술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눈에 약간 화질이 떨어지는 게 보일 겁니다. 다만 조리개를 한 4나 5.6으로 조이게 되면 렌즈가 생각보다 화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쌤이 그냥 편하게 간이 풍경 같은 거 일상 풍경 같은 걸 찍으실 때도 충분히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좀 조리개를 쪼여 쓰시는 분들에게는 뭐 이거 가지고 화질이 엄청 부족하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드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약을 하면 최대 개방에서는 조금 화질이 약간 아쉬움이 조금 느껴진다는 거. 다만 조금만 조리개를 쪼이면 화질이 꽤 괜찮아서 괜찮다는 점. 전반적으로 저는 굉장히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렌즈의 스펙이 좀 떨어지거나 가격이 저렴해지면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색수차인데 색수차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올드 렌즈를 많이 써보진 않았지만 니콘의 D750을 쓸 때 그 D 렌즈도 좀 써봤고 이제 필름에서는 옛날에 AIS 렌즈 이런 걸 좀 써보고 있는데 색수차 같은 경우는 정말 딱 까놓고 말하면 굉장히 심한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색수차나 그 플레어 이렇게 빛 번짐 같은 경우는 그 발동되는 조건이 있죠. 역광이거나 빛이 굉장히 강할 때 표면 같은 데서 색수차가 발생하기도 하고 역광으로 이렇게 빛이 들어오면 거기서 빛 번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사람마다 좀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게 그런 환경의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치명타가 될 수도 있고 애초에 그런 사진을 잘 안 찍으시는 분들한테는 뭐 나는 색수차를 별로 본 적이 없는데 뭐 나는 그렇게 빛 번짐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겪어본 바로는 굉장히 심하긴 심합니다. 색수차 같은 경우는 색수차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떤 경우를 봤냐면 이 사진을 제가 어디 올려볼까 하다가 이게 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는 사진이라서 제가 자료를 못 드리는데 굉장히 한여름에 햇빛이 쨍쨍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인물 모델분이 하얀, 진짜 새 옷 같은 하얀 옷을, 표백제로 다빈 것 같은 하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사진을 찍는데 빛이 이렇게 정확하게 받아서 너무 하얗게, 화이트홀이 뚫릴 정도로 하얗게 빛이 나니까, 이 옷이 통째로 시퍼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야, 난 살다 이런 색수차 처음 봤다. 이런 생각이 든 적도 있었는데, 다만 그런 경험도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 렌즈로 굉장히 많은 사진을 찍었는데, 그 정도로 색수차가 올라오는 것을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발동만 걸리면 굉장히 심하긴 심합니다.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사진 생활에 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예술성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기술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가끔가다 이제 역광 사진 같은 거 나뭇가지나 이렇게 금속의 표면을 찍다 보면 파랗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 눈에 거슬리시면 좀 거슬리겠죠. 그래서 이건 색수차 영향은 좋다 나쁘다기보다 그냥 객관적으로 심합니다. 굉장히 색수차. 그 색수차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본인의 판단에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다음 빛번짐인데 플레어가 저는 색수차보다 이 플레어 빛번짐 종류가 굉장히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빛번짐 같은 경우도 예술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감성 아니냐. 그거 난 일부러 플레어 이렇게 플레어가 생기거나 할레이션 같은 거 생기는 거를 좀 감성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좋아합니다. 저도 플레어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빛이 좀 번지면 뭐 어떻습니까? 다 그런 것도 다 감성인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감성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석영 찔 때 매지가오의 역광 인물 사진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거나 혹은 이제 카페 같은데 이렇게 뒤에서 큰 창으로 들어오는 이런 빛 아래에다 인물을 두고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위에서부터 빛이 들어와서 번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 렌즈 전체를 다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플레어가. 그리고 이 플레어나 할레이션 덩어리, 플레어처럼 이렇게 쫙 번지는 경우도 있고, 할레이션처럼 이렇게 빛이 보통 이렇게 줄기처럼 이렇게 번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덩어리져서 번지는데, 이게 모델 얼굴을 다 덮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못 쓰겠다 싶을 정도로 이제 빛번짐이 심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빛번짐 역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심합니다, 진짜 심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색수차보다 이 빛번짐 때문에 사진을 못 쓰겠다 싶었던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여러분들이 그런 사진을 잘 찍지 않으신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빛번짐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이 저렴한 렌즈를 사서 비싼 필터를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했고 평소에 그렇게 앞에 필터를 많이 안 쓰는 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빛번짐 같은 거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서 뭐 나노 코팅이나 이렇게 UV 코팅된 렌즈를 빌트록스 1렌즈는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앞에 UV 필터를 쓰면 좀 얼마나 나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썼을 땐 진짜 정말 빛번짐이 심하긴 심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역시 예술성 영역에서는 그런데 이 빛번짐 같은 경우는 저는 예술성의 영역도 좀 침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빛번짐을 선호하시고 잘 쓰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물 사진인데 빛번짐이 있는 걸 쓰고 싶으실 수도 있지만 원치 않는 때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빛번짐을 원치 않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조금 생겨야 되는데 너무 심해서 모델을 다 덮어버렸을 때 그게 마음에 드신다면 괜찮겠지만 이게 좀 빛번짐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위치를 바꿔보고 모델을 바꿔봐도 역광이면 막 침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번짐 같은 경우는 기술성과 예술성 모두를 침해할 수도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빛번짐은 좀 주의해서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 비네팅인데, 비네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주변이 어두워지는, 광량 부족으로 이렇게 어두워지는, 예전에 뭐, 비네팅 같은 경우는 후드 때문에 생기는 비네팅과 뭐 광량 부족은 좀 구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냥 이제 이 주변이 어두워지는 걸 통상 비네팅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비네팅도 심합니다. 비네팅도 심한데, 비네팅은 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비네팅은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아니라고 느꼈던 게, 생각보다 커뮤니티에서도 비네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불만들이 많이는 없으시더라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런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비네팅도 약간 비네팅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 주변부가 너무 어두워서, 여기만 새까맣게 어두워져서 이렇게 테두리가 생기는 식의 비네팅이 있는가 하면, 이 빌트록스 23mm 1.4의 비네팅은 가에서부터 중앙까지 서서히 어두워져서 비네팅이 거의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까지. 우리 보정할 때 보면 비네팅을 조정할 때 가운데 원을 이렇게 줄이고 크게 키울 수 있죠. 그 밝은 영역을. 그렇게 봤을 때 가운데 영역이 굉장히 작고 여기서부터 서서히 어두워지는 형태의 비네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만 확 어두운 게 아니라 그렇게 좀 티가 잘 안 납니다. 그리고 비네팅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늘같이 파란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곳을 찍었을 때 티가 많이 나잖아요. 하얀 벽을 찍었을 때. 뭐 그런 경우 외에는 이게 비네팅이 그렇게까지 눈에 거슬릴 정도로 많이 생기진 않고 두 번째로 비네팅에 제가 조금 관대해진 계기가 있는데 제가 요번에 그 18mm 1.4 렌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18mm 1.4면
이제 후지에서 발매된 가장 최신 렌즈 중에 하나이고 광학 성능도 굉장히 좋고 그만큼 가격도 비싼 렌즈인데 이 18mm 1.4 렌즈도 최대 개방으로 찍으면 비니팅 어차피 생깁니다. 예전에 제가 니콘 D750 쓸 때도 58mm 1.4 렌즈나 그 당시 1.4 렌즈들을 105mm 1.4 렌즈나 이런 걸 써봤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1.4 최대 개방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강량 부족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카메라 가지고 아무데나 하늘에다가 최대 개방으로 사진 한번 찍고 똑같은 구도에서 조리개 4로 한번 찍어서 사진을 두 개를 그냥 카메라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옆으로 넘겨봐도 이 주변의 광량이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 그리고 화질도 조금 떨어졌다가 이렇게 선명해졌다 하는 그 조리개가 4만대도 굉장히 사진이 시원해 보이죠. 근데 1.4는 조금 이렇게 침침해 보이는 그런 경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23mm 1.4만 그렇게 심한 것이냐고 봤을 때 최신에 발매된 그 고급 렌즈도 결국 어차피 광량 부족이 주변에 생기는 걸 보면 그래봐야 뭐 거기서 거기이지 않나 싶어서 많은 분들이 조금 그 비네팅에는 좀 관대하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네팅 같은 경우는 어차피 조리개 좀 조이면 좀 괜찮아지고 좋은 렌즈도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는 크게 문제일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눈에 많이 거슬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작정하고 보면 진짜 비네팅도 심하긴 심합니다. 비네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제 생각에는 예술성에는 좀 큰 영향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예술적인 걸 표현하시고 싶은 분들이 뭐 좀 주변에 광량 부족이 생겼다고 뭐 크게 많이 신경 쓰실 거예요. 다만 기술성 면에서는 주변에 광량이 부족해지면서 화질이 좀 저하될 수도 있고 그게 풍경 같은 걸 찍을 때 좀 주변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사진의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거니까 기술성 영역에는 역시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까지 제 개인적으로는 뭐 엄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F인데 AF에서는 굉장히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잡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쾌적합니다. 그리고 그 빌트록스 렌즈의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그 초점 잡는 모터 구동 소리죠. 그 기존의 XF 조리개 그 18mm 조리개 2짜리 그 렌즈와 제가 지금도 잘 쓰고 있는 XF 35mm 조리개 2짜리 렌즈 같은 경우는 초점을 잡는 게 35mm 같은 경우는 빠르긴 빨라요. 근데 이게 초점을 잡을 때 지징 이렇게 잡는 그 특징이 있죠. 그래서 영상 같은 거 찍을 때 이걸로 이제 영상을 찍게 되면 초점 잡는 AF 모터 구동 소리가 영상에 들어가기도 하고 굉장히 감성 없게 그냥 지징 이렇게 초점이 잡혀 들어가기 때문에 영상에 쓰기에는 좀 추천하고 싶진 않은데 이 빌트록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게 샤샥 아시죠? 이렇게 탁탁탁탁 잡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 쓰기에도 굉장히 좋아서 역시나 영상 찍으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이만한 렌즈가 있을까 그런 정도로 굉장히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상 같은 경우는 사진보다 화질에서 조금 우리가 좀 관대해질 수 있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물 사진을 찍어서 확대를 해보면 약간 이쁘어 보이는 그런 증상도 영상에서는 그렇게 티가 안 나고 전혀 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 찍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영상에서는 사실 줌렌즈가 굉장히 좋고 저도 뭐 편하기는 줌렌즈가 편한데 여러분 가끔가다 이제 감성적인 사진 찍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셀피로 저를 찍는 게 아니라 앞을 찍으실 때 조금 이렇게 아웃포커싱은 좀 되면서 그런 영상을 찍고 싶고 제가 다른 사람을 찍어줄 때 23mm 정도의 화각이 굉장히 괜찮아요. 여러분 너무 넓은 10mm대 그 화각으로 찍게 되면 이제 시야는 시원하고 많은 정보를 담을 수는 있지만 좀 이게 감성이 없잖아요. 매력이 없잖아요. 이렇게 너무 다 들어오고 이렇게 막 왜곡도 심하고 그럴 때 저는 23mm나 35mm 렌즈로 영상을 가끔 찍는데 23mm, 그러니까 환산 35mm가 영상 촬영에서 저는 굉장히 매력 있는 화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1.4 조리개 그리고 빠르고 조용한 AF 성능을 가졌다는 것은 영상용으로는 정말 더없이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F 굉장히 만족스럽고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예술성 영역 여러분들의 그리고 지금 갓 후지에 입문하시고 또 카메라 장비에 많은 돈을 들이실 수 없는 분들에게는 이 화각대를 갖추기에는 빌트록스 렌즈가 굉장히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미 사진 생활을 오래 하셨고 그리고 내 눈의 색소차 이런 게 다 눈에 보이시는 분들 이미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신 분들 그리고 화질이 좀 떨어지면 싫으신 분들 그리고 비네팅이나 빛번짐 같은 게 눈에 거슬리고 나는 철저하게 굉장히 좋은 화질을 추구한다. 그리고 하나를 소장하더라도 좋은 고급군의 장비를 소장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추천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의
분들에게는 영상을 찍으시고 약간 감성적인 영상을 찍으신 분들에게는 저는 강력 추천해서 한번 써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18mm 1.4 렌즈를 구매를 하면서 당연히 빌트록스 23mm 렌즈는 처분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막상 18mm 이거 환산 28mm, 27mm를 써보니까 조금 너무 넓어요. 그래서 이 18mm 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23mm 때가 할 수 있는 일이 조금 다르지, 역할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빌트록스 23mm 렌즈를 처분을 해야 될지 그냥 갖고 있어야 될지에 대해서 또 새로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뭐 경제적인 그 제 통장 사정을 생각하면 당연히 팔아야 되는데 이게 또 팔았다 다시 사면 더 손해가 심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못 팔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번 토키나에서도 이제 후지 렌즈가 발매를 했죠. 그래서 좋은 서드파티 렌즈들 쓸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줘서 정말 반갑고, 그 후지 카메라로 사진 생활을 하고 싶으신데 자금 여력이 조금 약간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 빌트록스 렌즈를 한번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는 그런 단계시라면 저는 한번 사서 써보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고수가 아니신 분들 있잖아요. 그냥 난 후지가 메인이고 후지의 감성이 좋다 하신 분들, 그래서 써보시면서 이게 색소차구나, 이게 플레어구나, 이런 거, 이게 비데팅이구나, 그런 걸 한번 느껴보시고 이제 나중에 조금 사진의 실력도 쌓이시고 조금 눈도 높아지시고 좀 나는 스펙이 필요하다 싶으실 때 이제 조금 고급군 렌즈들이나 고급 장비들을 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꽤 오랜 시간을 그 가격 대비 정말 저한테 많은 그 사진과 영상을 남겨줬던 빌트록스 렌즈입니다. 특징이 너무 분명하지만 감히 추천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그 후지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 중에는 조금 완벽한 기술성, 완벽한 화질보다는 좀 예술성이나 감수성을 중시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처음에 그 예술성, 기술성 얘기를 한 게 이런 설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완벽한 기술성, 정말 끝도 없는 화질, 예리한 그런 날카로운 그런 어떤 선명도를 추구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화소의 풀프레임이나 중형 바디를 이미 쓰고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제 후지, 크롭 바디인 후지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도 후지가 화질이 좋아, 이렇게 너무 좋아,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정말 그런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정말 엄청난 고스펙의 화질을 원하신다면 풀프레임이나 중형 바디로 가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후지랑 니콘 이제 투바디를 쓰고 있지만 후지에서 그렇게 날카로운 선회도를 기대하면서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후지를 쓰시는 분들에게는 이 빌트록스, 그래서 후지를 쓰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의 디자인에서 오는 감성, 그리고 색감, 필름 시뮬레이션이 주는 그런 색감, 여러 면을 참작했을 때 후지를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면 빌트록스 렌즈도 잘 맞고 이제 잘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후지를 쓰시는 분들에게 빌트록스 렌즈를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꽤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렌즈가. 이걸로 그냥 다 찍어도 사실 아무 문제 없어요. 솔직히 진짜 이거 제 아는 사람도 이걸로 X10에다 이거 꽂아서 쓰고 있는데 사진 찍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보다 더 잘 찍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부담이 없나요? 부담이 있죠, 이 정도면. 아무튼 구매하셔서 최대한 많이 쓰시고 많이 느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카메라든 렌즈든 많이 써보시는 게 많이 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 자체로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이라면 그 나름의 어떤 의견도 존중을 해드릴 수 있지만, 렌즈나 카메라를 샀는데 안 찍어봐서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제습함이나 이렇게 서랍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사셔서 이 빌트록스 렌즈를 사셔가지고 찍어보니까 이건 좋은데, 혹은 찍어보니까 야, 이 색소차가 너무 심한데, 빛 번짐이 너무 심한데, 이런 거를 나가서 겪어보시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사진에 있어서는 공부고 그 경험들이 다 이제 쌓이는 거니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빌트록스 이 렌즈가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보다는 사셔서 좀 많이 찍어보시고 그 특징을 몸소 느껴보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빌트록스 렌즈를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하여튼 이거 빌트록스에서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지만 완벽한 내 돈 내산이고 제가 중고로 사서 쓰던 렌즈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술성이니 기술성이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길게 떠들어 봤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새로운 장비, 18.4 렌즈나 이런 거 한번 써보고 느낀 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